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자 싸움에서 졌으니 이제 판결문을 근거로 더 무서운 원금 채무 면제를 주장할 것입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자산가분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 가수금 플랜입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가 돈 빌려주고 자녀가 그 돈 굴려서 수익 내게 하는 구조죠. 주변 세무사님들도 이게 제일 뒷말없고 깔끔합니다 라고 추천하니까 다들 별 의심 없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믿음을 흔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에서 대여금 이자에 대해 세금 안 내도 된다 판결이 났거든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판결문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승리 뒤에는 빌려준 원금 전체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는 끔찍한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승소 판결 뒤에 어떤 무서운 덫이 숨어있는지 Q&A로 아주 쉽게 파헤쳐드립니다. 영상의 원문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분은 고정 댓글 링크 국세남 블로그를 클릭해주세요. 최신 대법원 판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건의 핵심 팩트를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주인인 가족법인에 부모님이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오랫동안 안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라? 부모가 자녀 회사에 돈을 공짜로 빌려줬네? 법인이 이자 비용을 아꼈으니 이익을 본 것이고 그 이익만큼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다 라며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죠. 그런데 납세자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승소의 논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빚은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 권리가 이미 소멸해서 없어진 채권이다. 채권 자체가 없는데 그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 즉, 돈 빌려준 지 5년 넘어서 갚을 의무가 사라졌으니 이자 낼 의무도 없다는 논리로 납세자가 이긴 겁니다. 납세자가 이겼는데 뭐가 겁이 날 게 있어요? 이 판결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뭐라고 했죠? 바로 당신의 채권은 소멸했다입니다. 이게 세무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자 싸움에서 졌으니 이제 판결문을 근거로 더 무서운 원금 채무 면제를 주장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빚 갚을 의무가 없다고 확정해 줬습니다. 그럼 자녀 법인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빚이 공짜로 사라진 겁니다. 이걸 세법 용어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은 가족법인이 부모의 빚을 면제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주주별로 1억 원을 넘을 때 주주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까지 과세합니다. 결국 판결의 속뜻을 국세청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소멸시효 지났으니 푼돈인 이자 세금은 깎아줄게. 대신 빚 자체가 사라졌으니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 실제로 하급식 재판에서 국세청은 시효가 소멸했다면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원금 전체를 사전 증여로 두들겨 맞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족법인에 돈 빌려주고 방치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도대체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자산가분들이 놓치는 상속세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일관되게 이기고 있는 심판원 결정들인데 이 내용을 아셔야 왜 내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자녀한테 증여세 안 나오게 법정 금액 잘 맞춰서 빌려줬어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이 내용 꼭 들으셔야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증여 기준 금액 1억 원 미만이라 자녀인 나한테는 증여세가 없다. 그러니 상속재산에 더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세관청과 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돈을 공짜로 써서 이익을 본 건 자녀가 아니라 자녀법인입니다. 자녀법인은 자녀와는 별개의 인격체죠. 그래서 상속세법상 상속인 외의 자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건 10년치를 합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인 가족법인에게 사전 증여한 건 5년치를 합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령 자녀가 낼 증여세는 0원으로 만들었더라도 법인이 공짜로 쓴 이자 이익 4.6%는 명백한 증여이므로 돌아가시기 전 5년치 이자는 싹 긁어 모아서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 법인에 빌려준 원금은 당연히 상속 재산이고 못 받은 이자 5년치도 상속 재산에 얹어져서 과표 30억이 넘으면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이건 최근 대법원 판례 전에도 있던 리스크 아닌가요? 이번 판례로 추가 주의 사항이 더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상속 사전 증여의 가족법인 이자 5년치 합산은 몇 해 전부터 있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세청에 공격 무기를 탄탄하게 해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국세청이 보통 채권이 살아있으니 이자라도 내놔라 라는 식의 소소한 공격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는 채권 소멸시효라는 무기를 더 공격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상속세 조사 나와서 사용증 날짜를 딱 볼 겁니다. 2019년에 빌려주고 2025년까지 원금 갚은 기록도 없고 내용 증명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도 없었네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 소멸 확정입니다. 전액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고 원금에 대해 증여세를 때리겠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자 5년치 세금 좀 더 내면 되지 했던 리스크가 이제는 거액의 원금 전체가 사전 증여가 되어 가산세와 함께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법인 둘 다 손 놓고 방치했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손쉽고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듣다 보니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가족법인 가수금 플랜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표님. 가족법인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논리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 본전 뽑으시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상속세 때 이자가 사전 증여로 합산된다고 칩시다. 다행히 법인은 상속인 외의 자니까 딱 5년치만 합산됩니다. 1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연 4.6%이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고 가정하면 상속인이 부담할 실질적인 상속세는 원금의 4.6%의 절반, 즉 연 2.3%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녀의 법인이 아버지한테 빌린 10억, 20억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연 2.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낼 수 있겠죠? 요즘 안전한 예금 금리만 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만약 자녀법인이 돈을 잘 굴려서 연 10%의 수익을 낸다면 나중에 상속세로 2.3%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7.7%는 고스란히 자녀법인의 자산으로 쌓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님은 4.6% 이자를 받아서 현금을 챙기시거나 설령 나중에 세금으로 낸다 하더라도 자녀법인은 그 돈을 기회의 마중물로 삼아 폭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법인 대여금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필승 투자처입니다.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라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게 관리할 것,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1. 대법원 판결을 오해해서 소멸시효를 방치하면 이자 아끼려다 원금 전체를 과세당한다. 2. 가족법인 대여금은 자녀 증여세가 0원이어도 법인이 얻은 이익은 5년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3. 그럼에도 가족법인 해야 하는 이유는 실질 세금 부담은 연 2.3%에 불과하다. 자녀법인이 그 이상만 벌면 가문의 부는 늘어난다. 대표님들, 가족법인 거래는 국세청이 현미경을 내고 들여다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투성이입니다. 사방이 잠재 리스크죠. 이건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받듯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암수술처럼 대학병원급의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기장만 맡기는 세무사님들은 이런 대법원 판례 행간과 조세심판원의
최신 트렌드까지 읽어내기 힘듭니다.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따로 있듯이요.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십억 원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안전하고 확실한 가문의 승계 플랜을 짜고 싶다면 가족법인 전문 서적까지 집필한 진짜 전문가, 저 국사남을 찾아오십시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사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